그 하여튼 보수 진영의 책사로 불리는 그분이 네. 상당히 뭐 이재명 대표와의 이번 대선이 쉽진 않은 예, 쉽진 게임이지만 않다.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으면 네. 될 것이다. 아까 네. 공개해 준다는 거 이쯤에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그건 같아요.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예. 대단한 건 아닌데 좀 이제 정리를 했어요. 예.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예. 그 주로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. 초단기에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을 해야 된다. 초단기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. 50일 남았잖아요. 50일 진짜 거의 안 남았죠. 그렇죠. 예, 그 반 이재명 전선 구축하는 것밖에 없다. 예. 그런데 이제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. 첫 번째, 자 국민의힘 후보 선출은 일정대로 그냥 가라. 예. 지금 그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많이 하잖아요. 예. 미스터 트롯식으로 그때 우리 이야기했듯이 경연식으로 지금 한다고 했어요. 예. 너 나와 해가지고 예. 후보들끼리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가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라. 첫 번째 단계. 두 번째 단계는 이 한덕수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이낙연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각자 다 뛰어라. 예. 여기 이제 이준석까지 들어갑니다. 이낙연까지 들어가고 예. 각자 다 뛰어라. 근데 이낙연은 이 본인이 그 전에 그 대장동 때도 그렇지만은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도 막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이제 그런 거에서 각자 두 단계 다 뛰어라. 예. 그리고 뛰어라고 하고 그러니까 세 단계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사람과 예. 나머지 말씀드린 이 한덕수, 유승민, 이준석, 이낙연 전부 다 해서 국민 후보 선출 대회를 열어라. 국민 후보라는 명칭을 따라서 국민 후보. 국민 후보. 예. 국민 후보에서 이 국민 여론조사를 100% 국민 여론조사로 해서 해라. 예. 그런데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? 이게 중요하더라고. 예. 당명을 바꿔라. 당명을. 국민의힘 당명을 바꿔라. 그러니까 나중에 후보로 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긴 사람하고 예. 한덕수, 유승민, 이준석, 이낙연 다 해서 한 사람이 이제 되면은 예. 그 되는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게 아니고 새로 바꾼 당명의 후보로 출마하는 거죠.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사람들도 있거든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명을 바꿔서 그 후보는 새로운 당명으로 가는 거죠. 그런데 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자금이나 이건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죠. 그럼 그게 이제 그 상황이 돼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뽑힌 사람이 최종 국민 후보가 될 경우는 국민의힘이 이름을 당명을 바꾸고 그 중심으로 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출마했는데 한덕수 후보가 국민 후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럼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입당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개혁신당이가 됐든 또 저 이낙연 전 총리의 당이 됐든 그 당에 하여튼 빠르게 합당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뭔가 당명을 새로운 당을 국민한테 던지면서 그 당의 후보로 가야 된다.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. 그렇죠. 새로운 깃발을 이제 해야 새로운 되는 깃발로. 거죠. 당 만드는 거 지난번 총선 때 보셨잖아요. 총선 때 보면은 뭐 며칠 사이에 하나 만듭니다. 만드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은 조직이 다 있고 조직이 뭐 막강한 조직이 있고 자금도 있고 하니까는 그것을 그대로 이제 승계를 하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명 바꾸는 거죠. 국민의 당명 바꾸는 사실상 그런 거죠. 그런 적이 되는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니까는 다 이제 각 빅텐트를 치려면은 합당 형식을 밟아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단계별로 해서 그러니까 국민 후보를 내는 식으로 국민 후보를 내는 식으로 해서 이재명과 맞서야지 그나마 이제 그 승산이 생긴다. 뭐 그런 결론이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소위 반 이재명 보수 빅텐트론 아니 뭐 보수를 빼도 반 이재명 정말 대연대 반 이재명 빅텐트 이런 시나리오하고도 어떻게 보면 맥이 닿는 거네요. 맥이 닿죠. 딱 그 맥이 닿는데 조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이제 좀 했다는 측면이 있고 순서라든지 뭐 국민의힘 경선 그대로 가도 이쪽에서 또 이 스피드로 가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한다. 그럼 이게 근데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까? 아니면 쉽지 않습니까? 쉽지 않죠. 쉽지 않죠. 무엇보다 이제 시간이 짧아요. 그렇죠. 시간이 짧은데 그런데 뭔가 그 공통점 추가하는 그 목적만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. 추가하는 목적이 반 이재명이지 않습니까? 반 이재명인데 그러면 왜 반 이재명이냐? 왜 이재명이 되는 게 뭐 어때서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계시죠.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면 왜 이재명이 안 되는가는 국민의힘 후보도 이야기를 하고 한덕수도 이야기하고 뭐 유승민도 이야기하고 이준석도 이야기하고 이낙연 뭐 필요하면 이야기하고 하고 나서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 이재명 시대가 되면은 우리나라 불안해지겠다. 뭐 또 뭐 동맹 문제도 그렇고 한미 동맹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그
주한 미군 문제 뭐 이런 것이 앞으로 이슈 핵심 이슈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과연 그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? 지금 그 미국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뭐 그런 부분 포함해서 또 사법 리스크, 사법 리스크가 지금 지금쯤 뭐 헌재든 대법원이든 그때 저기 어떤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? 헌재하고 대법원하고 법제처하고 전부 다 이재명 그 전 대표에 대해서 헌법 84조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느 언론이 문의를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한 거예요.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. 전부 다 발 빼는 겁니다. 책임이 있으니까는. 그러면 나중에 정말 이게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지 헌재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도 지금 안 정해졌어요.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오고 또 하나 저는 그래 5년 동안 이제 그러면 재판 중단돼 5년 후에 어떻게 되죠? 사실은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돼서 재판이 중단을 시키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끝나면 사실은 재판은 이어져야 맞죠. 그렇죠. 그러면 5년 후에 1심하던 건 1심하고 2심하던 건 2심하고 그럼 2심 우리가 어디까지 했더라? 그거 5년 전 거 다시 꺼내봐. 그럼 그때 재판부는 다 바뀌어 있죠. 다 바뀌어 있죠. 사실상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대혼란이 오고 그리고 그걸 이제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장원준 앵커께서 강조하시는 대로 뭐 특별법을 만들려고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. 정치 검찰이 탄압 해소를 위한 뭐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서 그냥 일거에 다 털어버리고 그 말씀드렸지만 그 법은 결국은 어디에서도 거부권도 행사되지 않을 것이며 무조건 공표되는데 그나마 막아줄 곳이 헌재인데 헌재에서 야 이런 법은 아무리 봐도 6명 이상이 위헌이네요 해야 그 법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 후임을 그때 넣겠다. 그러면 사실은 6명이 확보가 되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. 불가능하죠. 지금 들어가 있는 뭐 저 이미 있는 재판관 중에 정교선 재판관이라든지 또 저 그 마 재판관 포함해서 거기에 뭐 몇 명만 더 들어가면 최소한 4명만 저 이거는 위헌은 아닌 것 같은데요. 이 정도 할 수 있죠. 뭐 이러면 끝나거든요. 끝나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기 혼란이 뻔하다. 너무 근데 그러면 국민적 저항이 너무 심해지는 거죠. 이게 정말 이게 나라냐 이게 공화국이냐 그런 반발이 일어날 테니까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이재명 만약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된다면은 이재명 저 정권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럴수록 반발이 많으면 반발이 많을수록 더 강력한 조치를 막 내려놓겠죠. 그렇죠. 뭐 특별법을 한다든가 더 강력한 조치를 내려놓으면은 거기에 내내 혼란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그걸 다 설명해 내야 된다.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. 그걸 설명을 이제 국민의힘 혼자 하는 것보다 쫙 퍼져가지고 해서 나중에 이제 하나로 합치는 그런 빅텐트로서 오늘 한덕수 대통령 대행 출마 가능성 80%까지도 본다고 하셨어요. 물론 아까 사실 오늘 그 저 국무회의에서 이 발언도 지금 조금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이런 말씀하셨어요. 저도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10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. 이게 이제 그 뭐 미국과의 통상 뭐 관세라든지 이제 이 부분 얘기를 한 거예요. 이거 하는 순간 마지막 소명 다하겠다. 이게 무슨 뜻이지? 총리실에 아마 질문하고 있는데 총리실에도 어떤 추가 설명은 아직 안 나온 모양입니다.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마지막직이지 내가 어떻게 출마하겠습니까라고 보여지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막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근데 또 다른 데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명직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. 이렇게 되면 이건 내가 지금 대통령 대행으로서 정말 이게 마지막 소명이고 이거 끝난 다음에 내가 다른 거 할 수 있다. 또 해석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발언으로 어떤 분들은 출마는 접은 거 아니야라는데 아직은 그렇게 보기는 뭐 절대 그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자 그럼 이제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정말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. 당선 가능성 이재명 대표와의 그 경쟁력 어떻게 보십니까? 혼자서는 어렵죠. 혼자서는 어렵죠. 뭐 지금 당장 그 뭐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지만은 그 단기 필마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혼자 지금 경선에 참여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돼도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신당 창당설까지 막 나와요. 그 시간이 너무 없는데도. 그런데 어쨌든 이 야권의 단일 후보가 돼도 혼자 되면 어려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꼭 그런 방식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파상 공세를 펼쳐가는 각자 도생을 다 해서 파상 공세를 펼쳐가서 나중에 최후의 1인 후보가 반 이재명 1인 후보가 되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충분히. 그게 이를테면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뭐 사실 이회창 대통령 됐다고 하던 기간이 꽤 있었는데 결국은
노무현 후보, 정몽준 후보가 계속 2등, 3등으로 쫓아가다가 단일화를 하면서 사실은 확 판세를 엎었던 그런 전례가 있는 거죠. 예, 그때도 두 사람 지지율을 합하면은 어쨌든 이해창 후보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넘었거나 그랬을 그렇죠. 거예요. 좀 넘었을 거예요. 좀 넘었던 것 같아요. 좀 넘었어요. 그런데 어쨌든 두 사람이 합치니까는 떨어져 나가는 쪽도 있지만은 그리고 정몽준 후보가 마지막 그 전날 밤에 투표 전날 밤에 그 단일화 철회를 했잖아요. 철회를 했어도 그 기세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. 그렇죠. 그게 이제 단일화 기세니까는 이번에도 그런 이제 단일화 기세가 생기면은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.